이 앞쪽내가 손상되신 분들이 보호자분들이 오시면요. 밖에 환자를 모시고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왜냐하면 기분이 너무 시시각각 변하고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격이나 감정의 변화는 특히 뇌 중에서도 이 앞쪽뇌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보이는 경우는 앞쪽뇌의 손상을 의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치매 박사 조한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치매 초기 증상을 총 6가지로요. 이 뇌 부위와 연결해서 총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보호자분들이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눈치를 채기는 해요. 그런데 뭔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이상하다고 이렇게 딱 꼬집어서 정확히 말하기가 어렵고 뭔가 이상하긴 이상한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셨다가 이미 증상이 나타난 지 상당히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나중에 결국 병원을 찾으셔서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치매가 꽤나 진행된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다 진단받으신 이후에 보호자분들이 너무 속상해 하시죠. 뭔가 이상하기는 했지만 이런 증상도 치매 초기 증상인지는 정말 전혀 몰랐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가 처음으로 증상을 인식한 후 병원을 찾기까지는 평균 2.7년,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외국의 1.2년이나 1.6년과 비해서 상당히 늦은 시간이죠. 즉, 우리나라 치매 환자들이 어떤 이 치매 초기 증상을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잘 안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치매 초기 증상을 제가 딱 6가지로 정리해서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단지 치매의 초기 증상뿐 아니라 과연 그런 증상의 원인은 어디인지 각각 뇌 영역에서 어떤 치매 신호를 보이는지 이렇게 뇌에 정확한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번 영상만 한번 보시면요. 뇌 전체에서 보내는 치매 초기 신호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조기에 치매를 발견해서 진단과 치료까지 연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매 초기를 빠르게 눈치채는 6가지 뇌가 보내는 신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성격이나 기분의 변화인데요. 특히 이 영역은 바로 앞쪽뇌가 관장을 합니다. 이 앞쪽뇌는요, 우리의 성격과 기분 조절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특히 우리의 감정과 생각하는 것을 연결을 해서요, 실제 우리가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조절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앞쪽뇌는요, 논리적인 사고, 계획 세우기, 그리고 참을성, 예의 지키기 같은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앞쪽뇌는 우리의 사고, 계획, 결정 및 행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같은 사건에 있더라도 사람마다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앞쪽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손상되면 실제 환자들은 크게 성격이 변하고요. 기분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굉장히 성급하고 막 터무니없는 막 엉뚱한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막 사람들 앞에서 무례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또 기분이 막 급변하면서 아주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이나 기분이 업되는 방향뿐만 아니라요. 반대로 다운이 되는 방향, 가라앉는 방향으로도 사실은 이 앞쪽뇌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에도 전혀 관심이 없어지고요. 굉장히 우울해지고 친구들과 약속도 잘 안 나가고 이렇게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등 굉장히 무기력하고 의욕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앞쪽 뇌가 손상되신 분들이 보호자분들이 오시면요. 밖에 환자를 모시고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왜냐하면 기분이 너무 시시각각 변하고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성격이나 감정의 변화는 특히 뇌 중에서도 이 앞쪽 뇌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보이는 경우는 앞쪽 뇌의 손상을 의심해 주세요. 두 번째 신호는 바로 언어 기능입니다. 언어 기능은요, 주로 이 왼쪽 뇌에 있는데요. 왼쪽 뇌의 언어 기능을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요. 언어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말을 하는, 이 말을 표현하는 영역이 있고, 말을 듣고 이해하는 영역,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단어들이 사전처럼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영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들이 이 왼쪽 뇌가 손상되면 기능이 떨어지고요. 언어 기능의 저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말을 표현하는 영역이 망가지면 말을 좀 잘 못하게 되고요. 말을 하고 싶은데 굉장히 말이 빨리 안 나오고 유창하게 이렇게 말을 이어서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말을 이해하는 영역이 망가지면요. 실제로 남의 말을 듣긴 듣더라도 이해를 잘 못하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길어지거나 복잡해지거나 그 말에 숨은 속뜻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어가 들어있는 이 뇌가 망가지면 특히 이 부분에 있던 단어 사전이 망가지기 때문에요. 단어를 잘 떠올리지 못하고 단어를 말할 때 이게 지금 입안에서 계속 맴돌고 정확한 단어 대신에 이거, 저거, 그거 있잖아. 이렇게 대명사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언어 증상이 보이는 경우는 바로 이 왼쪽 뇌를 의심해 주세요. 세 번째 신호는 숫자에 대한 감각이나 계산 능력이 저하되는 것인데요. 이것도 언어 능력과 비슷하게 이 왼쪽 뇌에서 조절을 합니다. 이 영역은 숫자와 어떤 수학적 개념을 처리하고 큰 수와 작은 수의 개념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거나 어떤 돈을 관리하는 능력들과 관련이 있는데요. 원래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명석하고 막 돈에 철저하던 사람이 뭔가 이렇게 셈이 흐려졌다거나 아니면 은행 업무를 보거나 금전적인 거래에 있어서 손해를 본다거나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의심해 보셔야 돼요. 또 돈의 액수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서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 추석에 이제 손주들이 왔는데 초등학생인데 갑자기 상황에 안 맞는 큰 돈을 용돈으로 주신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인데 100만 원을 주신다. 이런 거는 조금 돈 액수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보통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친척 결혼식에 가는데 너무 작은 금액, 막 1,000원 이렇게 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왼쪽 뇌가 손상이 되면요. 실제 이 계산 능력의 저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슈퍼에 가거나 일상적으로 시장에 가서 이제 돈을 주고 거슬림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간단한 과정조차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 개념의 손실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관념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요. 시간을 올바르게 추정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분 후에 만나자고 했는데 막 3시간 뒤에 나온다거나 이렇게 시간에 대한 관념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저하는 사실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게 만들죠. 그래서 이러한 숫자 개념이나 어떤 계산 능력의 저하도 이 왼쪽 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신호는 길찾기나 지도 보기 등의 어떤 시공간 능력의 저하입니다. 공간 인식과 길찾기 능력은요, 주로 이 오른쪽 뇌, 바로 이 오른쪽 뇌가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 오른쪽 뇌의 영역은 우리가 어떤 물체와 공간의 위치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요,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오른쪽 뇌가 손상이 되면 일반적인 이제 환자들은요, 어떤 공간적인 방향 감각이 좀 떨어지고 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치매 초기에는요, 어떤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굉장히 출구가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출구 방향을 못 찾아서 정말 한참 헤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10분이면 올 거리를 막 30분 넘게 걸려도 오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좀 더 심해지면 굉장히 친숙한 환경에서도 길을 잃거나 방향을 찾는 데 어려울 수가 있어서 항상 혼자 다니던 뭐 은행이나 목욕탕, 시장, 아니면 뭐 동네 이제 물리치료 항상 다니는 물리치료 다니는 병원을 혼자서 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치매 말기에는 집 안에서도 화장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보는 정보를요, 굉장히 올바르게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차를 할 때 이 차간 거리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 거리의 판단이 어려워져서요, 접촉사고를 자주 일으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컵이나 물건을 놓거나 아니면 이제 집어 들려고 할 때 이 거리가 제대로 파악되지가 못해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데까지 문제가 생겨서요, 친한 친구나 가족들의 얼굴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정말 있습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 책이 이 치매의 증상 중 하나인 바로 이 안면인식장애,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것에 장애가 있는 것을 설명한 책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시공간 능력의 장애는 바로 이 오른쪽 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 드릴게요. 5번째 신호는요, 바로 몸의 움직임과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운동 능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가 기저핵이라고 불리는 이 뇌 안쪽에 있는 가운데 부분인데요. 이 기저핵은 우리의 이런 근육의 움직임과 속도를 관리하고요, 또 몸의 균형이나 움직임의 이 정교함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이 영역들이 손상이 되면요, 이 가운데에 뇌가 손상이 되면 가장 흔한 증상은 몸이 전반적으로 느려지고 둔해져요. 그래서 단추를 끼우거나 젓가락질 같은 굉장히 이런 세밀한 작업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글씨를 쓸 때는 이 글씨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글씨체가 이전만 못하다. 아니면 글씨를 쓰면 쓸수록 글씨가 이상하게 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차를 탈 때 자주 발생하는 증상인데요. 차 뒷자리로 들어가거나 나올 때 이 평소보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만약에 이런 느려짐이 한쪽으로만 오는 경우에는 초기에는 본인은 좀 잘 모르는데요, 남들이 뒤에서 보고 너 왜 걸을 때 한쪽만 손을 안 흔드니? 아니면 너 왜 이렇게 걸을 때 한쪽 다리를 찍찍 끄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균형 잡기가 잘 안 되면요, 자꾸 이유 없이 넘어지실 수가 있고요. 이런 넘어지는 증상이 어떤 계단이나 경사가 있거나 딱 턱이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정말 심해지면 그냥 평지에서도 이유 없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나 균형 잡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 가운데 뇌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마지막으로는 기억력 저하인데요. 기억력은 주로 이 안쪽 뇌에서 중심적으로 관리가 되고요. 이 해마라는 기억력 센터도 제일 안쪽에 있거든요. 이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요. 이 영역이 손상이 되면 최근 정보부터 입력이 잘 안 되고 이후에 점차 증상이 악화되면서 나중에는 아주 옛날 일까지 이렇게 까맣게 있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가장 최근에 입력된 정보부터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태어난 손주나 손녀 이름부터 잊어버리고요.
그 이후에는 자녀분들 이름, 그 다음에는 남편이나 부인, 이제 배우자를 잊어버리게 되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정보는 누구일까요? 바로 치매 환자분들의 부모님이에요. 굉장히 어렸을 때 기억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치매 말기에 환자분들 중에는 남편이나 아들 보고 아빠라고 하거나 딸 보고 엄마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기억력이 순차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정보들은 다 없어졌지만 그래도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정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부모님인 그분들이 이전에는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하는 자식이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 조금 찡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초기 치매의 기억력 증상과 건망증을 비교하는 자료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전 영상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뇌가 보내는 치매 신호 6가지에 대해서 치매의 초기 증상과 각각의 원인이 되는 뇌의 영역에 대해서 이 뇌지도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신호는 이 앞쪽 뇌가 보내는 성격이나 기분의 변화였고요. 두 번째는 왼쪽 뇌에서 보내는 언어 기능의 저하, 또 왼쪽 뇌에서 보내는 세 번째는 숫자나 계산 능력의 저하, 네 번째는 이 오른쪽 뇌에서 보내는 길찾기, 지도 보기 등의 공간 능력 저하, 다섯 번째는요, 뇌의 가장 가운데 영역에서 보내는 몸의 움직임과 균형 잡기, 마지막으로 가장 뇌 안쪽 여섯 번째가 해마에서 보내는 신호인 기억력 저하였습니다. 사실 암의 말기에는 암이 온몸에 퍼지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이게 폐암인지 위암인지 어떤 정확한 암을 진단할 수가 없어서 결국 치료하기가 어렵게 되죠. 치매도 비슷합니다. 치매 말기에는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다 나타났을 때는 너무 늦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분명히 초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게 치매의 초기 증상이구나 하고 이렇게 바로 눈치를 채셔서요, 병원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뇌에서 보내는 이 치매 신호가 올 때 그때 바로 가셔서 진단받으시고 이 병이 앞쪽 뇌에서 시작된 것인지 뒤쪽 뇌에서 시작된 것인지 왼쪽 뇌에서 시작된 것인지 오른쪽 뇌에서 시작된 것인지 각각 이 그에 맞는 검사와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6가지 치매의 초기 증상을 알게 되시면요, 아는 만큼 더 잘 보일 것이라고 정말 저는 확신하고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치매 박사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어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이게 지금 신경과 이제 레지던트들도 개념을 잡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전문의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래도 제가 최대한 쉽고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설명드리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오늘 강의를 복습하는 의미로 퀴즈입니다. 성격과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뇌의 부위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 부위는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 결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이 부위가 망가지면 아주 신중하던 사람이 충동적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아주 부지런하던 사람이 매우 게을러질 수도 있고,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서 보호자분들이 어느 장단에 이걸 맞춰야 될지 정말 기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과연
뇌의 부위는 어디인지 맞춰보세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앞쪽 뇌, 2번 왼쪽 뇌, 3번 오른쪽 뇌, 4번 뒤쪽 뇌.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